약 7천여 개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서울 용산 전자상가. 최근엔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지만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서민들의 질퍽한 삶과 일상의 치열함을 단번에 느낄 수 있다. 그간 이곳 상인들에게도 삶의 희노애락은 수차례 교차했다. 박공환 씨 역시 그중 한 명. 비록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온라인 판매로 월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대박 사업가 박공환 씨.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아직 그에겐 갈 길이 멀다. 옛날에 제가 사업했던 수입했던 옛날에 IMF 전에 수입했던 그런 물건들이잖아요. 아, 여기 수출이 통관되는 수출 수입했던. 한때 성공한 중견기업 사장에서 사업 부도로 인해 일순간 노숙자로 전락하기도 했던 박공환 씨. 당시의 기억은 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시간으로 남아있다. 너무 기억이 뚜렷하죠. 저한테는. 예, 뭐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평생.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많이 변수가 있어요. 그 변수란 거는 자금이라든가 물건, 거래처라든가 시장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히 꿰어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미비해서부터가 났겠죠. 제가 여기 매장이 여기였거든요. 여기 안에 보시면. 한때는 제법 큰 회사를 경영하며 성공한 경영인으로 인정받았던 박공환 씨. 그의 사업 인생엔 2번의 고비가 있었다. 97년 IMF 외환 위기와 지난 2003년 7월. 용케 외환 위기는 버텨냈지만 2003년 결국 부도를 막지는 못했다. 아, 여기가 예전에 이숙생활 하실 때 그곳인가요? 네. 그러나 완전한 절망이란 없었다. 그는 다시 일어섰고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찾았다. 가판 장사,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의 고통이구나. 고통이 아니라 나를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겠구나. 예. 뭐 카이칼라 네타이를 입고 양복을 입고 정말 빅 비즈니스를 직원을 데리고 빅 비즈니스를 했지만 나한테 주어진 일이 바로 이거라면은 이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받아들이는 게 나의 목표지. 이것까지 제가 포기해버리면은 이제 단계가 가장 힘든 단계에 나는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걸 내가 편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일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어진 일도 나는 굉장히 솔직히 감사하면서 장사를 했죠. 어디 박공환 씨뿐이랴. 우리는 IMF 외환 위기 등 적잖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희망의 싹을 키워왔다. 지난날의 절망과 좌절을 딛고 눈앞에 직면한 새로운 도전 앞에서 희망과 미래를 되찾은 것이다. 아침 8시.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재촉하며 하루를 여는 사람들. 일상의 생기가 넘쳐나는 이곳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다. 1960년대 섬유 봉제산업의 산실이었던 구로공단이 첨단 빈처 산업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한 것은 지난 1997년. 정부가 이 일대에 현대화 추진을 시작했고 2000년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거듭나며 재도약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한 민간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구로공단 부활의 의미란 제목의 보고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그 변화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1998년 483개사였던 이 일대 입주업체가 2007년 4월 말 현재 6,711개사로 14배 급증했는가 하면
고용 규모 역시 2만 5천 명에서 9만 2천 명으로 3.7배 증가한 것이다. 이는 휘란밸리를 중심으로 한 강남 지역의 828개 업체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명실공히 첨단 산업 1번지로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성공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구로공단이 서울 디지털밸리로 성공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규제, 저비용 구조입니다. 저규제는 이제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제외시키고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규제를 완화시켰다는 것이고요. 저비용은 강남 지역보다 훨씬 더 싼 지가나 임대료 이러한 것들이 저비용 구조를 형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입지적 우위인데 이것은 이제 서울이라는 입지와 어떤 교통의 편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인데 이렇게 IT 벤처 기업들이 집적을 하다 보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입주해 있는 한 벤처기업. 스탠드얼론 DVR이라고 불리는 2세대 보안 영상 제품을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는 이 업체는 지난해 223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가 하면 이달 말 설립 6년 만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갔을 때 6명의 엔지니어들 옆에는 침낭이 하나씩 다 보였고요. 그 침낭도 뭐 오랫동안 빨지 않아가지고 청색이었는데 거의 거무죽죽한 티를 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인상적인 게 전기 밥솥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였었는데 제대로 설거지를 안 해서 그런지 눌어붙어가지고 까맣게 되고 있는 그거를 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벤처 정신을 가지고 고생하면서 제품을 개발했던 거죠.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이 보안 영상 제품 생산업체는 지난해에만 61개국 230여 개 바이어와의 거래 실적을 올렸다. 자체 연구 개발이 가능한 앞선 기술력과 체계적인 관리, 마케팅 전문화는 이 업체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다. 그리고 여기엔 밀집된 동종업체와의 교류와 정부 지원 등 효율적으로 정비된 기업 환경도 한몫을 했다. 음식점이라든지 의류상 이런 데 보면 한 군데 쭉 모여있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있는 데가 혼자 떨어져 있는 데보다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경쟁 속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 최근에 DBR 했을 때 많이 이쪽으로 몰려가지고 좋아요. 그래서 정보들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회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더 빨리 알고, 저희 회사가 개발하고 다른 회사도 더 빨리 아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서로 대응을 빨리 해가지고 대만이나 중국 회사하고 경쟁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아파트형 공장 위주로 지어져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값싼 부지와 편리한 교통 환경 등 사업 집안 환경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여기에 연구개발 자금 지원과 법인세 감면 등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은 특히나 신생기업의 성장과 도전을 위한 힘을 실어주었다. 정책 자금 같은 걸 받아가지고 저희 연구개발을 상당 부분을 그쪽 자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고마운, 저희들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죠. 그 다음에 벤처 기업들한테 세제 혜택 주는 거요, 법인세 혜택 주는 거 이런 것도 저희도 아직까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을 해가지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정책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저는 사실 대만하고 비즈니스 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데 대만 회사들이 또 부러워하는 게 저희도 이제 외국에 전시회 같은 거 나갈 때 한국관 이런 데 이렇게 해가지고 50% 지원을 해주는 거. 그런 것도 대만 애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이죠.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이제 선순환 구조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직접 효과에 의해서 굉장히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의 성장에 따라서 어떤 외부의 다른 지역, 대도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도권에 있는 공업 지역들,
굉장히 지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도시의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해야 될 시점인데 거기에 대한 굉장한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것들이 널리 퍼져나간다면 우리나라의 또 다른 어떤 경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IMF 외환 위기가 있은 지 꼬박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1997년 11월 22일 제2의 국칠로 불리며 사상 초유의 경제 환란이 됐던 외환 위기. 그러나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지속적인 위기 극복 능력을 펴온 결과 이제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눈앞두고 있다. 그리고 2007년 현재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그 성과와 잠재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경제는 그 시스템을 좀 더 공고히 구축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경쟁 구조로 만드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실질 소득이 늘고 있고 그래서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투자는 10%대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수출 역시 상반기만 해도 14.7%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서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 여건의 호조가 지속되고 있어서 대외적인 여건에 큰 어려움만 없다면 우리 경제는 숲이 넓고 그리고 저변이 큰 그런 성장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과거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에서 탈피, 기술 개발과 부품 산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 제품 개발, 해외 공동 마케팅을 펴는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통한 가시적 성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대기업. 이 업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 혁신 사업을 통해 수익 성과를 나누며 기업 상생 협력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각종 디지털 전자 부품을 비롯해 컴퓨터, 통신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 업체는 첨단 미래 산업 기술의 연구 개발과 차세대 제품의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협력회사와 대기업은 서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협력회사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거래를 해서 거래 물량을 늘려서 매출을 확대를 시키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저희 대기업 입장에서는 협력회사로부터 품질이 좋은 부품을 사게 또 제때 사는 것이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들 회사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회사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이 회사는 5건의 신기술과 신공법을 적용해 개발 기간을 반년 단축시켰는가 하면 생산성 2배, 수출 11% 향상이란 성과를 거두었다. 협력업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설치한 윈윈 플라자는 사업장 내에 위치해 현재 15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직원들은 1년 동안 이곳에 머물며 초기 기획부터 기술 개발, 부품 결정 등 대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품질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 공동회의는 이들의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관련해서는 담당자들이 출고하면 될 것 같은데. 검사 캐파를 할 게 아니라 전기 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접속기인 각종 커넥터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연호전자의 김현주 과장 역시 그중 한 명. 김 과장은 지난 4월부터 이곳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 있죠, 모든 업무를. 그리고 또 그 삼성전기에 그 입문하는 과정이 조금 대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내용을 뭐 컨셉이라던가 개발을 진행을 할 때 그 말로만 전달을 받을 상태에서는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전혀 다른 일로 뭐 추진이 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와서 제품을 보면서 어떤 부품이 어떤 컨셉에 맞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 기간이라던가 이제 그 삼성전기가 요구하는 스펙에 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커넥터 생산 전문 중소기업. 자체 기술력을 토대로 생산, 설비, 납품까지의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 업체는 차세대 주력 성장 산업으로 발광 다이오드 LED를 주목, 현재 대기업과의 신기술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그간 가시화된 성과만 보더라도 신규 매출 1,000억 원, 2년 동안 2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 저희가 이 윈윈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한테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뭐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뭐 일정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들이 저희 나름대로 할 때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느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아주 많아졌어요. 할 일이 아주 많아졌지만 새로운 걸 배운다는 관점에서 모든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걸 해보자. 그래도 우리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치단결하여 아주 직장 내 활기도 차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모범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고생이 많죠? 사장님이 더 고생 많이 하시죠. 우리 요즘 품질 문제 삼성전기에 파견 나가 있는 김현주 과장이 연호전자의 광주 본사를 찾았다. 고생하세요. 현재 이곳엔 삼성전기의 개발 담당 직원도 상주하고 있다. 행복해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은 상호 간의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최단 기간에 제품 개발과 생산까지 유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대기업은 고품질의 부품을 저렴하게 제때 공급받음으로써 시장 선점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노하우 습득,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는데 동반 성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만의 예를 든다면은 대만의 경우에는 이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강해져야지만 대기업도 같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모델처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을 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지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델이 앞으로도 많이 전파가 되고 실행이 돼야 하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이 전체 95%를 차지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이 없으면 대기업이 독자로 그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중소기업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을 해야 되겠고 또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을 받아서 품질 향상과 또 생산성 향상 또 기술 개발 등에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중소기업의 협력 관계가 우리 경제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정책과 경제 개혁을 우선 추진해왔다. 부동산과 금융시장 안정, 경제 불균형 해소와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 등이 그것. 이는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정착과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지난날 무리한 경기 부양책의 과실이었던 IMF 외환 위기를 통해 얻은 뼈아픈 교훈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의 시선은 냉소적이었다. 경제 위기론을 넘어 경제 파탄론이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제2의 IMF 외환 위기론이 야기되기도 했다. 올 3월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았다. 특히 이 보고서는 2025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7,000달러로 세계 8위의 경제 강국이 될 것이며 2050년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 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해외에서 바라본 한국 경제의 미래는 국내 언론과 180도 달랐다. 이는 동시에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와 성장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도 하다. 눈앞에 나무 한 그루보다는 숲 전체를 보는 것. 이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월 체결된 한미 FTA는 꼭 이뤄내야 할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FTA를 체결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선택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개방화를 가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될 과제입니다. FTA 체결로 인해서 교역이 확대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법과 제도 그리고 시스템을 갖다가 국제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FTA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FTA를 계기로 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즉 노동 여건이라든가 창업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여건을 편리하고 그리고 손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미국이라는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경제고 나름대로 가장 선진화된 어떤 의미에서 선진화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라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 이후에 미국이 아닌 일본, EU 이런 나라들과의 FTA가 지금 실제로 굉장히 요청이 많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FTA가 이와 같은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와 이렇게 합치시키고자 하는 큰 노력의 어떤 굉장히 큰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는 점을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1단계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오랫동안 계속돼온 제조업 중심의 경제 대신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과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이달 말 2단계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국내 총 생산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7%를 넘어섰다. 또한 제조업의 1.6배에 달하는 취업 유발 계수와 제조업을 능가하는 미래 성장 잠재력은 그 중요성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다. 여기에 한미 FTA 등 시장 개방은 그 당위성과 조속한 대응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 이 두 가지 명제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민생복지와 양극화 극복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노력은 더디더라도 가야 할 길임에
틀림없다. 성장을 위한 그런 그 경제정책, 그리고 사회 안정을 위한 사회정책, 즉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이나 복지, 고용, 그 다음에 교육, 뭐 주택 이런 거에 관련되어진 정책인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가면서 경제정책도 사회 안정과 소득 재분배를 그리고 사회정책도 경제 성장을 각각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인식했고 그것을 참여정부가 비전 2030이라는 거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차후 정부에도 이런 기조가 깔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그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 시화공단. 약 5천여 개 중소업체가 입주해 있는 이곳에 지난해 9월부터 주부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시화공단 내 공장 자동화 기기와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25명 규모의 작지만 알토란 같은 이 업체에도 소수지만 기혼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다. 최경란 씨도 그중 한 명이다. 올해 나이 43, 세 자녀를 둔 주부이기도 한 최경란 씨는 3개월 전부터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물론 앞서 다른 직장에서 이직한 경우이긴 하지만 40줄의 여성이 직장을 구하기란 쉽지 않은 일. 그러나 생활비며 아이들 학비며 가게 한 푼이라도 보탤 수 있다는 경제적 이유와 사회생활을 통한 자기만족에 구직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다시 재취업을 결심했을 때 여기엔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의 도움이 컸다. 에어 봉합을 이제 제가 직접 취업을 하려면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여성희망일터를 통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그런 취업을 알선해 주셔갖고 참 편리한 것 같아요. 경기도 시흥시에 자리한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 이곳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결혼과 육아 등으로 취업 기회를 놓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9월 문을 열었다. 취업 상담과 관련 교육, 일자리 알선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는 주로 30, 40대 여성 인력과 구인 희망기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른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하고 4학년이고 남자아이. 그리고 결혼 전에는 격리직 했었거든요. 근데 이쪽 그때는 수작업을 좀 많이 했어갖고 컴퓨터 쪽으로 좀 부족해서 배우는 거예요. 너무 좋고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무슨 어떠한 계기가 없으면 가정주부가 선뜻 자기가 나서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부족한 시점에서 그것도 무료로 교육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의 교육을 시켜준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에선 또 하나의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보다 많은 기업들로부터 여성 근로자 채용에 참여하겠다는 약정서를 받고 있는 것인데 7월 현재까지의 취업 여성만도 800여 명, 그 참여 기업의 수도 이미 120개에 달한다. 새로운 어떤 시도입니다.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보다 일과 가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좀 만들어주자. 그래서 여성이 일하고 싶은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희망일터 캠페인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주문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여성들을 채용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동참해 주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게 바로 여성희망일터 캠페인입니다. 퇴근길. 이제 하루 종일 고된 몸을 쉴 법도 한데 최경란 씨의 마음은 이제부터 더 바빠진다.
그것은 다시 한 가정의 주부로 돌아가는 일상으로의 출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나마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를 알게 된 후부턴 이런 바쁜 마음을 달래주는 것들이 생겼다. 그 첫 번째가 무료 셔틀버스다. 유독 교통편이 불편한 시화공단 내에서 무료 셔틀버스는 단연 호응이 높다. 여기에 또 하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반찬이요. 김치하고 열무김치하고요. 돈가스하고 미역 초절임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 생활에 바쁜 주부들의 마음을 읽어준 것이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찬 가게다. 일주일에 3번 그날 조리된 반찬을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이곳 주부 근로자들의 특권이다.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맛도 맛있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하루 평균 75명에서 80명 되고요. 월수 금 나가고 있고요. 좋아하시는 반찬들은 대부분 열무김치나 막 담은 김치들을 좋아하시고요. 집에서 해먹기 어려운 두부조림이나 감자조림 이런 걸 대체로 찾으셔요. 맛있게 드셨다고 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구체화된 다양한 지원 정책들. 이는 한 마리의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셈이다. 여성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의 고용이 많아지는 것, 높아지는 것, 이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 일하고 싶은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여성들도 사회에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취업 지원 서비스, 직업 교육, 더 나은 질의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직에 대한 교육 지원도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가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한 국가의 노인 복지 수준은 선진국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는 다른 어느 복지 현안보다도 절박한 문제가 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 7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년째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는 약 9.5%를 넘어서고 있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실시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그동안 가족에게만 맡겨두었던 노인요양을 사회 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폼이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이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직접 찾아가 손발이 되드리고 다소 상태가 양호한 경우엔 복지관의 치료, 보호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이게 폈다가 숨기고 폈다가 보이게 폈다가. 수원에 있는 이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선 현재 일주일에 총 10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엔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비롯해 여가, 취미생활 등 정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돼 있다. 원예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치매가 오시다 보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갈된 상태세요. 그러면 이런 이제 화초, 식물 같은 걸 만짐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발관리 같은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자존감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신데 남이 내 발을 마사지 해줌으로 인해서 자존감 형성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이 어떤 성취감이나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세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실 수가 있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어르신의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 기타 재활 욕구 등을 저희 방문 조사 요원이 방문을 해서 체크를 하는 기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리 못 뛰니까. 그쵸.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업은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당사자나 가족이 국민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방문조사를 통한 1차 등급 판정과 의료진,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 판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 3등급 이상 판정자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래도 얼마나 복이에요. 여기는 누구네 집이에요? 내 집이요. 여기가 거실이에요? 아니면은 방이에요? 여기가 방이고. 예. 저기 거실. 아, 거실이고요. 일상생활 관련 내용과 재활 인지와 행동 등 크게 5개 영역 54개 항목에 대한 방문조사는 일일이 꼼꼼하게 이루어진다. 할머니는 조사원들의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해 나간다. 비록 조사 과정이긴 하지만 이렇게나마 모처럼 누군가와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에 행복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아들은 걸으라고 말 뒤에서 잔뜩 붙들고 밀어도 안고 다니면 병원 치료해주고 그랬어요. 진짜 많이 치고 있어요. 격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문 목욕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인기 있는 서비스 중 하나다. 조금의 움직임조차 힘겨운 이들에게 혼자는 세수조차 버거울 때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눈 뜨지 마세요. 아이, 콧물이라서. 물이라서. 아이고. 금방 닦아줄게. 아이고. 사람의 살과 살이 닿는다는 건 서로에 대한 믿음을 더해준다. 더욱이 낯선 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맡긴다는 건 그 자체로 이미 단순한 서비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도와드린다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죠. 뭐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부담을 많이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많이 느끼죠. 뿌듯하죠. 운동할 때마다. 어르신들 목욕하고 나서 개운하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을 때가 그때가 가장 항상 뿌듯하죠. 그동안 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펴왔다. 노인은 물론 여성과 아동, 저소득층 등 사회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지원, 보육, 연금과 보험 정책 등이 그것이다. 실제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을 보면 1997년 17.9%에서 2003년 20.2%, 지난해엔 28%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겐 갈 길이 멀다. 수원에 있는 한 노인 전문 요양원. 현재 이곳엔 24분의 노인들이 입원해 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거동조차 힘든 상태다.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 어깨 운동 좀 해봅시다. 이들은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의 어머니이시다. 그러나 질병과 가난, 외로움에 사무친 이들은 지금 표정을 잃어버린 채 노구만을 껴안고 있다.
현재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기준으로 주로 1, 2등급 노인들이 우선 입원 중인 이곳은 그나마 시범시설로 선정돼 여건이 나은 편이다. 그러나 향후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관련 종사 인력들의 양성과 수급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어머니,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들에게도 청춘은 있었다. 꿈도 사랑도 있었다. 지금 우리는 다만 이들이 지난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뿐, 어쩌면 지금 이분들의 모습은 머지않은 미래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의 외롭고 힘겨운 황혼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들의 노후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의무인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본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일반 수급자인 경우는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의 20%를 부담하시면 되고요. 재가 서비스인 경우는 15%를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에서는 전국의 노인 인구의 약 3.1%인 약 16만 명 정도가 서비스를 이용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금호동의 한 아파트. 저 잡아요. 아까부터 방 안에선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요양보호사가 한참 씨름 중이다. 됐죠? 옷돌이 입혀드릴게요. 이 짧지 않은 외출 준비는 집 앞 산책을 나서기 위해 늘상 치워야 하는 수순이다. 됐어, 앉아. 됐습니다. 편안해요? 괜찮으세요? 올해 나이 73. 아직은 건강할 나이의 정세영 할아버지는 몇 년 전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 후 혼자 힘으론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진 할아버지. 그러고 보니 닷새 만의 외출이다. 이제 좀 쉴게요. 좀 드셔. 기분이 좋으세요? 요즘 정세영 할아버지의 산책길엔 일주일에 5번 집으로 찾아오는 요양보호사 구명자 씨가 동행한다. 할아버지는 딸 같고 며느리 같은 그녀의 진심과 손길이 마냥 고맙고, 구명자 씨는 자신을 편하게 대해주는 할아버지가 되려 고맙다. 뭐 식사 같은 것도 챙겨드리고요. 샤워 같은 거, 몸 이렇게 씻는 거, 그러면 가끔 산책도 하고요. 그래도 어르신이 워낙 저한테 잘해주시니까 어렵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어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버님처럼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배울 점이 더 많고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딸 같아서 아주 좋아요. 건강하세요. 성장과 분배. 그동안 정부는 동반성장이라는 대명제 아래 쉼없이 달려왔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성장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에 대한 희망.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엔 분명하다. 그 희망이 지금 우리를 뛰게 하고 있다. 차별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어린이집 교사인데요. 맞벌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녀 문제에 대해서 좀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 취직 잘 되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 뭐 오래오래 다니고 기본적으로 복지가 우선이 되는 나라고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이 나와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냥 모두 다 밝게 웃을 수 있고 자기가 꿈꾸는 거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많이 힘들 때에도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